저는 이번 시간에 언리얼 엔진으로 레벨 디자인하고 어떻게 배경을 만드는지 아트 쪽 세션을 진행을 할 거예요. 저는 테크니컬 아티스트고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최용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세션을 시작하기 전에 제가 죄송하지만 코감기에 걸려가지고 말하면서 계속 코맹맹이 소리가 날 수도 있는데요. 이게 안 걸리려고 최대한 노력을 했는데 바이러스를 피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중간에 조금 목소리가 듣기 불편하시더라도 좀 최대한 노력을 해볼 테니까 미리 양해 좀 부탁드립니다. 그럼 시작해 볼게요. 먼저 현재 보고 계시는 게 언리얼 엔진 에디터 레벨 에디터입니다. 이제 배경을 만들 때 있어서 꼭 필요한 기능인데요. 저희는 언리얼 엔진에서는 배경을 만들 때 보통 이제 레벨이라고 하는데 그 레벨을 만들 때 필요한 레벨 에디터고요. 언리얼 엔진을 런처에서 받아서 설치를 하시고 키시면 바로 이제 화면에 뜨는 게 레벨 에디터예요. 그래서 이제 레벨 에디터에서 보시면 첫 번째 이게 탭바하고 메뉴바고요. 그래서 이걸로 뭐 에디터를 끄고 켜고 할 수도 있고 탭을 추가하고 이런 식으로 하실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툴바입니다. 그래서 툴바는 뭐 컨텐츠 브라우저라든지 마켓플레이스, 그다음에 세팅이라든지 블루프린트, 그다음에 시퀀스나 마티네 같은 것들 하실 수도 있고요. 그래서 실행해서 하실 수도 있고 런처에서 뭐 shipping 같은 거 프로젝트 만든 거 프로젝트 매니저를 이용해서 뭐 shipping을 한다거나 이런 거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3번은 이제 모드인데요. 이 모드에서는 뭐 엔진에서 기본적으로 제공하고 있는 것들 있잖아요. 뭐 라이트라든지 뭐 그다음에 볼륨이라든지 이런 것들 여기서 다 배치하고 하실 수도 있고요. 뭐 랜드스케이프 같은 지형 같은 거 만드는 툴도 제공을 하고 있고, 뭐 폴리지나 이런 걸 이용해서 뭐 식생 같은 거 배치하거나 이런 거 할 때도 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죠. 콘텐츠 브라우저라는 게 있어서 뒤에 가서 좀 자세히 설명할 건데 언리얼 엔진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기능 중에 하나고요. 툴 중에 하나고요. 여기 모든 콘텐츠들 여기서 다 관리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워크뷰인데요, 뷰포트인데요. 여기서 이제 3D 입체 공간에서 레벨을 작업을 합니다. 그리고 월드 아웃라이너라는 게 있는데 레벨에다가 이제 뭐 스태틱 메시라든지 뭐 여러 액터들을 배치를 하면서 레벨을 만들잖아요. 그 레벨을 만든 거를 어떤 것들이 레벨에 배치되고 있는지를 여기서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디테일 패널이라고 있고요. 디테일 패널은 말 그대로 레벨에 배치된 액터를 선택을 하시면 그 액터에 대한 디테일한 정보들을 보실 수가 있어요. 자, 그럼 이제 컨텐츠 브라우저가 가장 핵심이니까 이것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컨텐츠 브라우저는 언리얼 엔진에서 사용하고 있는 모든 콘텐츠, 그러니까 뭐 캐릭터를 만들 때 사용하는 스켈레털 메시부터 배경에 사용하시는 스태틱 메시, 그다음에 뭐 애니메이션 데이터, 머티리얼, 이펙트, 텍스처, 이 모든 컨텐츠, 심지어 레벨까지. 예전에 레벨은 어셋으로 적용이 안 돼서 안 됐는데 어쨌든 그런 모든 컨텐츠를 이 컨텐츠 브라우저에서 관리를 합니다. 그리고 언리얼 엔진에서는 이 컨텐츠 브라우저에 들어가는 모든 컨텐츠를 어셋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어셋이라는 개념이 있다는 걸 알아두시고요. 이 컨텐츠 브라우저에서는 이제 할 수 있는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거 한번 보면서 보여드릴게요. 어디 갔지? 여기 보시면 위에 메뉴에서 콘텐츠 브라우저를 여시면 콘텐츠 브라우저가 열리고요. 이 콘텐츠 브라우저 왼쪽에 히어라키 구조가 있어서 폴더를 자기가 추가하고 만들고 하실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쪽에 보시면 필터가 있어서 자기가 보고 싶은 것들만 필터링을 해서 보실 수도 있고, 컨트롤 키 누르고 스크롤 바를 왔다 갔다 하면은 확대 축소도 되고요. 이런 식으로 됩니다. 그리고 팁을 하나 드리자면 스태틱 메시를 보통 컨텐츠 브라우저 임포트 하셔서 사용하시는데 이 컨텐츠 브라우저에 들어온 스태틱 메시가 썸네일이 가끔 뒤집히거나 문제가 있는 경우가 생겨요. 그래서 작업자들 불편할 수가 있는데 레벨 작업하실 때 그때 이쪽 오른쪽 밑에 보시면 뷰 옵션이라는 게 있어요. 여기 보시면 썸네일 편집 모드라는 게 있습니다. 이걸 선택하시면 지금 이 상태에서 선택한 컨텐츠를 어셋을 선택한 상태에서 로테이션 하시면 이제 바로 썸네일을 바꾸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작업 편리성에 조금 더 치중되어 있도록 집중하실 수 있도록 이런 모드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컨텐츠 브라우저를 알아봤으니 어셋을 어떤 식으로 가져오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언리얼 엔진에서는 기본적으로 FBX 포맷을 지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맥스든 마야든 다 작업을 하실 때
FBX로 익스포트를 하셔서 엔진에 가져오시는데요. 한번 이거 보여드릴게요. 어떻게 하는지. 다들 아실 것 같긴 하지만 네. 메시에서 지금 현재 컨텐츠 브라우저에서요. 마우스 오른쪽 키를 누르시면 메뉴들이 나와요. 이 메뉴에서 여기 에셋 임포트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선택하셔서 메시에서 제가 미리 만들어 놓은 게 있는 스태틱 메시 FBX를 맥스에서 익스포트 한 거죠. 이거를 선택하시고 열기를 누르시면 임포트 옵션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옵션들이 있는데 이런 설명들은 뒤에 가서 또 자세히 할 거고요. 이 상태에서 임포트를 누르면 메시가 임포트가 됩니다. 이런 식으로 작업이 진행이 되고요. 자, 그래서 이제 스태틱 메시 지금 또 스태틱 메시라는 게 나왔는데 이게 뭐냐면 언리얼 엔진에서 사용하고 있는 정적인 메시들, 메시 형태죠. 그러니까 레벨의 배경에 보통 이제 배경에 많이 쓰는데 배경에서 쓰고 계시는 메시들 형태를 스태틱 메시라고 해요. 근데 이 스태틱 메시를 방금 FBX 포맷으로 제가 임포트를 했죠. 그럼 이제 이렇게 스태틱 메시 에디터가 어셋이 들어온 걸 보실 수가 있어요. 이거를 더블 클릭을 하시면 스태틱 메시 에디터가 열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 스태틱 메시 에디터에서는 이 스태틱 메시가 가져야 되는 필요한 요소들을 가서 여기서 세팅을 하실 수가 있는데 되게 많아요. 되게 많은데 간단하게 꼭 필요한 것들만 짚어보면 콜리전, 그러니까 맞아요. 충돌 체크할 때 필요한 것들을 이런 것들을 여기서 추가하거나 빼거나 이런 거 하실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나중에 라이트 맵에 관련해서 뒤에서 또 설명을 드릴 건데 UV 좌표를 어떤 식으로 이제 폈는지도 보실 수가 있고요. 네, 이런 것들 작업하실 수도 있고, 네, 그다음에 중에 이제 머티리얼 같은 것도 여기서 적용해서 넣으실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LOD라고 해서 나중에 최적화 부분이 할 때 이제 쓰시는 건데 이건 뒤에 가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어쨌든 이런 스태틱 메시 에디터가 있어서 이런 컨텐츠를 관리한다는 거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설명드린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저희가 배포해드렸던 쇼다운 시티맵을 한번 다들 받아서 보셨나요 혹시? 네, 안 받으신 것 같네요. 네,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네, 쇼다운 시티 저희가 공개드린 컨텐츠를 받아보시면 그 안에 제가 배경 작업을 할 때 스태틱 메시를 가지고 와서 이 어셋들을 가지고 레벨을 만든다고 그랬잖아요. 그 요소들이 이 컨텐츠를 열어보시면 다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네, 이쪽에 보시면 ENV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 컨텐츠 브라우저에서 히어라키에서 ENV를 선택하시면 여기 지금 현재 이 배경 레벨을 만들 때 사용했던 어셋들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뭐 건물들도 있고요. 그다음에 바깥에 사용하는 프랍들도 있고, 그다음에 뭐 데코레이션을 사용하는 것들, 뭐 그다음에 길에서 사용하는 것들, 바닥면들 이런 것들이 다 쭉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맵 파일이라는 게 있는데요. 제가 아까 언리얼 엔진에서는 레벨이라는 개념을 사용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보통 배경 아티스트 분들이 맵이라고 하는데 그거를 언리얼 엔진에서는 레벨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레벨도 언리얼 엔진에서는 어셋 개념으로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한번 볼게요. 예, 이쪽에 보시면 스니키 게임즈에서 그다음에 세션 1에 보시면 맵이라는 폴더가 있는데 여기서 지금 이 주황색이랑 갈색 같은 이 색깔 아이콘들 있잖아요. 얘네들이 레벨이에요. 그래서 이 레벨들이 다 어셋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셋으로 되어 있는 거를 더블 클릭을 하시면 이렇게 레벨이 바로 열려요. 네, 이런 식으로 레벨을 열어서 작업을 하시는 그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다른 레벨을 여시면 바로 여기 로딩을 하면서 열리고요. 네, 이런 식으로 레벨 에디터에서 맵 파일을 열어서 레벨 파일을 열어서 작업을 하면 되는 거고요. 네, 그다음에 두 번째 세션, 다음 세션에서 제가 머티리얼하고 라이팅 쪽 관련한 세션을 진행을 하는데요. 이것도 한번 보겠습니다. 네. 지금 첫 번째 세션에 대한 맵 파일이 있고 두 번째 세션에 대한 맵 파일이 있는데 제가 처음에 열었던 게 바로 첫 번째 레벨이에요. 이 레벨에서 라이팅이나 이런 것들 어떤 식으로 세팅했는지 이런 것들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공개해드린 컨텐츠 중에 하나죠.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고요. 자, 그럼 이제 그 레벨 에디터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봤는데 그러면 제가 가지고 온 맥스나 마야에서
가지고 온 어셋들을 레벨에 어떤 식으로 배치하는지 좀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배치할 수 있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배치할 수 있는 액터들도 여러 가지가 있고요. 그래서 첫 번째 보면은 배치 모드 액터 배치라는 게 있는데 이게 뭐냐면 모드에서 제공하고 있는 것들, 이쪽에 모드에서 제공하고 있는 어셋들을 컨텐츠들을 배치하실 때 큐브면 예를 들어 드래그 앤 드랍, 기둥이면 이렇게 기둥 이런 식으로 드래그 앤 드랍을 해서 배치를 하실 수도 있고요. 배치한 상태에서 아이고 시였나? 네, 아무튼 이렇게 배치를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라이트 같은 경우도 이렇게 드래그 앤 드랍해서 배치를 하실 수도 있고요. 이렇게 배치를 하시는 경우도 있고, 컨텍스트 메뉴라고 해서 엔진에서 보시면 예를 들어서 스태틱 메시를 한번 선택해 보겠습니다. 스태틱 메시 얘를 선택하고 레벨에다가 배치를 하실 때 이 상태에서 레벨 상태에서 마우스 오른쪽에 누르시면 메뉴가 또 뜨는데 여기서 액터 배치라는 게 있어요. 이걸 누르시면 이렇게 배치를 또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드래그 앤 드랍에서 액터를 배치하실 수가 있는데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 컨텐츠 브라우저에서 드래그 앤 드랍을 해서 레벨을 이렇게 그냥 간단하게 배치하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클래스 뷰어에서 액터 배치라는 게 있는데 이건 뭐냐면은 창에서 개발자 툴에서 클래스 뷰어라는 게 있는데요. 이 클래스 뷰어는 뭐냐면 게임을 개발하실 때 필요한 게임 오브젝트들 있잖아요. 그런 게임 오브젝트들을 여기서 가지고 이제 노트라든지 이런 걸 여기서 뭐 이벤트 같은 거 만들고 하실 때 폰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게임 오브젝트를 여기서 드래그 앤 드랍해서 배치하실 수가 있습니다. 쉽죠? 네. 자, 그다음에 이제 액터를 어셋 레벨에다가 배치를 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배치한 거를 어떻게 조작을 하는지 좀 알아보도록 할게요. 네. 그리고 개념을 또 한 가지 또 설명을 드려야 될 게 있는데 뭐냐면 이 컨텐츠 브라우저에서 사용하고 있는 컨텐츠들은 모두 다 어셋이라고 그랬죠. 근데 그 어셋을 드래그 앤 드랍해서 레벨에 배치하는 순간 얘는 액터가 됩니다. 그래서 액터와 어셋이라는 개념이 있다라는 거 알아두시고요. 헷갈리지 마시고요. 그래서 이 액터를 지금 레벨에다 배치를 했는데 이 배치한 액터를 어떤 식으로 컨트롤하는지 보여드리면 이제 제가 컨트롤하고 싶은 액터를 선택을 해요. 그러면 이쪽에 위에 보시면 이 세 가지 모드가 있는데요. 트랜스폼 이동하는 거하고 로테이션 회전하는 거, 그다음에 이제 스케일 조정하는 거, 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트랜스폼을 선택하셔서 보시면 이게 지금 화살표가 보이잖아요. 리얼 엔진은 이제 3차원 그래픽이다 보니까 좌표계가 XYZ가 있어요. 그걸 있는데 빨간색이 뭐고 녹색이 뭐고 파란색이 뭔지 모르잖아요. 옆에 보시면 조그맣게 있습니다. 이렇게 빨간색이 X, 녹색이 Y, 네, 그다음에 파란색이 Z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상태에서 지금 이걸 기즈모라고 하는데 기즈모를 마우스를 갖다 대면은 노란색으로 변해요. 이 노란색이 활성화되는 거고요. 그 방향대로 이동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박스를 선택을 하시면 그 두 개 좌표가 선택이 돼서 이렇게 선택을 이동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다음에 로테이션인데 로테이션은 말 그대로 로테이션이에요. 회전할 때 얘도 기즈모가 선택하시면 색깔이 변합니다. 그래서 그 색깔이 변한 상태로 로테이션을 하실 수가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스케일이 있습니다. 이 배치하신 거를 늘리고 줄이고를 많이 하시잖아요. 이 스케일러 툴을 이용해서 조정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방금 하면서 제가 빼먹었는데 로테이션을 할 때 이 로테이션 하는 각도를 지금 보면은 10, 30, 10, 20, 30, 40, 50 뭐 이렇게 10 단위로 로테이션이 되잖아요. 이 세팅은 바로 여기서 하는 거예요. 이거를 끄시면은 그냥 말 그대로 자연스럽게 1부터 로테이션이 되고요. 레벨을 작업하시다 보면은 이게 꼭 필요하실 거예요. 그래서 이걸 이용해서 딱 맞아 떨어지는 로테이션을 돌리기 위해서 필요하신 이게 있고요. 그다음에 스케일에서는 여기 보시면 오브젝트의 스케일 그리드 스냅을 켜거나 끕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걸 켜시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 지금 세팅한 이 수치에 따라서 스케일이 조정이 됩니다. 이렇게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설명드릴 게 월드하고 로컬이라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이쪽에 보시면 이 컨트롤하시는 이 기능들 세 개 옆에 보면 지구본 모양이 있어요. 그리고 얘를 한번 클릭을 하시면 박스본 형태로 바뀝니다. 이게 뭐냐면 지구본 형태는 말 그대로 월드, 이 현재 전체 레벨을 가지고 있는 이게 월드라고 하는데 전체 월드라고 하는데 이 월드가 가지고 있는 좌표계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얘가 지금 XY 좌표가 보이죠?
이 월드 좌표를 이 월드 좌표에 기반한 좌표계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기즈모가 지금 이쪽 방향으로 x가 이쪽 방향으로 바라보고 있죠. 근데 얘를 클릭을 하시면 로컬 방향으로 바뀝니다. 이 로컬은 뭐냐면은 로컬 좌표는 뭐냐면 이 액터가 가지고 있는 순수하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좌표계 맥스나 마야 같은 데서 그 좌표계 그러니까 얘 좌표계를 지정해서 임포트해서 가져오잖아요. 그럼 얘가 가지고 있는 로컬 좌표를 얘를 표시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어떨 때 쓰시느냐?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거 만들 때 이런 거 배치를 할 때 보면 이렇게 드래그 앤 드랍해서 이것도 설명이 돼야 되겠네. Alt 키를 누르고 드래그 앤 드랍을 하시면 복사가 되거든요. 이 상태에서 로테이션을 하고 얘를 이동을 하고 싶은데 지금 월드 좌표라서 이 기즈모 형태가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배치하기가 힘든데 얘를 로컬로 바꿔주시면 얘 다른 걸로 할게요. 죄송합니다. 연습할 때 얘가 됐는데 이렇게 되어 있다고 쳐요. 그러면 얘를 이쪽 방향으로 얘 로컬 방향으로 이동을 하고 싶은데 지금 월드 좌표라서 이렇게 기즈모가 되어 있잖아요. 얘를 로컬로 바꿔주시면 로컬 방향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배치하기 쉽게 편리하게 바뀝니다. 그래서 이런 로컬과 월드 좌표계가 있다는 걸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 설명한 내용이죠.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수동으로 이렇게 다 일일이 컨텐츠 브라우저에서 다 엿새서 가져다가 배치를 해야 되느냐? 그러면 되게 뭐랄까 제가 정말 싫어하는 건데 노가다를 많이 하게 되죠. 그거를 편리하게 하실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저희 이제 블루프린트라는 게 있는데요. 다들 들어보셨죠? 네. 언리얼 엔진에서 제공하고 있는 이제 비주얼 스크립트 언어인데요. 쉽게 말해서 처음 들어보시는 분한테도 이제 좀 설명을 드리자면 3ds max나 마야 같은 데에서 작업을 하실 때 작업의 편리성을 위해서 멜 스크립트라든지 3ds max 스크립트 같은 거 쓰잖아요. 써서 배치 툴 같은 거 만들어가지고 배치를 편리하게 하죠. 그런 걸 하실 때 쓰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이쪽 컨텐츠 저희가 공개한 거 보신 것 중에서 LD 툴이라고 LD 툴이라고 있는데 이거를 보시면 블루프린트들이 쭉 있어요. 그래서 블루프린트 클래스는 컨텐츠 브라우저에서 마우스 오른쪽 누르고 블루프린트 클래스를 선정해서 액터 누르고 선택해서 하시면은 어셋이 생기고요. 더블 클릭해서 열어 보시면 블루프린트 이 어셋의 이제 정보들이 에디터가 나옵니다. 그래서 컨스트럭션 스크립트가 있고 이벤트 그래프가 있는데요. 이벤트에서 뭐 예를 들어서 간단하게 해볼게요. 여기다가 뭐 박스 같은 거 넣어서 이 박스를 가지고 얘를 로테이션 월드 로테이션 같은 것들 세팅한다거나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얘가 움직이게끔 하는 뭐 이런 스크립트 툴입니다. 그래서 이걸 이용해서 배치를 쉽게 하실 수가 있는데요. 한번 그걸 보여드릴게요. 일단 저희가 공개드린 블루프린트 중에서 보시면 BP Place in Line이라는 블루프린트가 있어요. 이걸 이용해서 이런 배치를 좀 더 쉽게 하는 방법을 한번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한번 보도록 하죠.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필터를 이용해서 블루프린트 클래스 네. 말이 좀 빠르고 목소리가 작다고 하시네요. 좀 더 천천히 말하고 목소리를 크게 말하겠습니다. 지금 정도는 괜찮으세요? 네, 죄송합니다. BP 플레이스 라인 보시면 BP 플레이스 라인이라는 게 있어요. 이 블루프린트를 예를 들어서 이쪽에다 해보죠. 이거를 드래그 앤 드랍해서 배치를 했습니다. 배치를 하시면 이쪽에 디테일 패널에 가보시면 스태틱 메시가 있어요. 넣을 수 있는 옵션이 있어요. 여기다가 스태틱 메시를 선택해서 예를 들어서 뭘로 해볼까요? 가로등을 해볼까요? 가로등을 드래그 앤 드랍해서 넘습니다. 그러면 가로등이 들어가죠. 그래서 얘를 일렬로 쭉 넣는 걸 해볼 거예요. 카운트 숫자 몇 개를 넣을 거냐? 10개 정도 넣어보죠. 아무것도 변화가 없네요. 이 상태에서 디스턴스라는 게 있습니다. 디스턴스를 넣으시면 이렇게 좌표를 로테이션 지금 잘못됐죠? 얘를 로테이션해서 이쪽으로 넣습니다. 근데 얘가 또 이쪽을 보고 있네요. 로테이션 하실 수가 있습니다. Y 값은 반대네요. 이렇게 하시면 가로등은 쉽게 배치를 하실 수가 있어요. 이렇게 노가다를 피하실 수 있는 방법입니다. 아주 좋은 툴이고요. 그래서 이거를 사용하실 때는 처음부터 다 만드실 필요 없고 저희가 제공해드린 이 블루프린트를
이주라는 기능을 이용해서 지금 작업하고 계시는 본인들의 프로젝트에 이주로 해서 사용하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마우스 오른쪽 키 누르고 어셋 액션에 보면 이주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이 이주라는 기능을 선택해서 자기가 사용하고 있는 프로젝트에다가 옮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이렇게 작업하실 때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스플라인 메시라는 툴이 있는데요. 이것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얘는 조금 진화된 건데 얘는 일렬적으로 그냥 이렇게 쭉 가잖아요. 얘를 좀 더 진화시켜서 한번 된 걸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스플라인 툴이라는 건데 드래그 앤 드랍을 하시면 이게 아니네요. 스플라인 툴. 요거네요. 네. 스플라인 메시 툴을 드래그 앤 드랍 하셔서 배치하시면 얘는 좀 더 진화해서 커브를 이용해서 스플라인을 이용해서 배치를 하는 건데요. 일단 한번 배치해 볼게요. 또 방법은 비슷합니다. 똑같습니다. 스태틱 메시를 선택하셔서 예를 들어 자동차를 넣었어요. 자동차가 바로 이렇게 나오죠. 얘는 근데 주변에 보면은 커브가 있는데 얘를 움직이시면 이렇게 하실 수가 있고요. 컨트롤 하실 수가 있고 끝에 부분을 선택해서 늘리실 수도 있습니다. Alt 키를 누르시면 이렇게 늘리실 수도 있고 그 다음에 한 번 더 선택해서 누르시면 이렇게. 그리고 끝에 보시면 이 핸들이라는 게 있는데 이거를 마우스 스페이스바를 누르시면 아까 기지모 제가 설명해드렸잖아요. 스페이스바를 이렇게 여러 번 누르시면 모드가 계속 바뀌어요. 모드가 바뀌는 걸 이용해서 로테이션 하시면 이렇게 바꾸실 수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그리고 내가 배치되어 있는 좌표도 변경하실 수가 있고요. 이렇게 이렇게 바꾸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롤 값을 바꾸시면 이렇게 바꾸실 수도 있고요. 이런 걸 이용해서 배치를 좀 더 쉽게 하실 수도 있고요. 저희가 공개해드린 이 컨텐츠 중에서 위에 보시면 육교 있죠. 육교라고 해야 되나? 네. 이것도 비슷한 게 만들었어요. 보시면 이걸 이용해서 만들었어요. 네. 근데 사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메시를 보시게 되면 이렇게 생겼거든요. 요거예요. 근데 보통 이런 이렇게 스무스하게 부드럽게 되는 메시들을 레벨에 배치하시려면 다 스태틱 메시 만들어가지고 가지고 오셔야 되잖아요. 그럴 필요가 없는 거죠. 이걸 이용하셔서 배치하시면은 이렇게 자연스럽게 하실 수 있습니다. 언리얼 엔진 짱 좋죠? 자, 그래서 그 블루프린트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보여드렸는데 얘를 한번 스크립트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블루프린트 클래스에서 가장 쉬운 걸 볼게요. 어려운 거 열면은 안 되니까. 아까 사용하셨던 일렬로 배치되어 있는 가로등 있잖아요. 그거 스크립트 그 블루프린트인데 이벤트 그래프에는 이벤트가 없으니까 없고요. 컨스트럭션 스크립트라고 해서 여기 보시면 방금 그 어디 갔지? 제가 배치를 해놓은 게 여기 보시면 선택해 보시면 얘가 가지고 있는 요소들이 있잖아요. 뭐 카운트 늘린다거나 디스턴스라든지 로테이션 값들을 다 여기서 세팅을 해주는 거예요. 카운트 값, 그 다음에 메시 로케이션 값 만들어 가지고 스태틱 메시를 컴포넌트에 추가를 한 다음에 스태틱 메시에다가 스태틱 메시 아까 만든 메시를 세팅을 해주는 거죠. 이런 식으로 아주 간단한 스크립트로 짜서 배치 툴을 편하게 만드실 수도 있습니다. 물론 더 다양하게 만드시려면 노드가 복잡해지긴 하겠죠. 아무튼 이런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배치 툴 중에 하나가 폴리지 배치 툴이 있는데요. 보통 이제 폴리지 배치 툴로 이제 자연물 같은 것만 배치를 하시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 배치 툴을 활용해서 여기 지금 도시니까 여기다 쓰레기 같은 걸 한번 배치해 보겠습니다. 이 폴리지 툴은 모드에 가보시면 여기 나뭇잎 모양이 있는데 얘를 선택을 하시고 스태틱 메시를 선택을 하신 다음에 뭐를 한번 프랍을 뿌려볼까요? 이런 걸 한번 배치해 볼게요. 얘를 선택하셔서 드래그 앤 드랍 하시면 폴리지 타입에 추가가 되고요. 이 추가된 폴리지 타입에서 이 메시 추가한 걸 선택을 하시면 정보들이 쭉 나오는데 그 중에 중요한 것들이 뭐 덴시티 값인데 몇 개 정도를 몇 킬로 그러니까 몇 유닛 단위로 배치를 할 거냐 이런 건데요. 이런 걸 한 50 정도 해서 하시면 이렇게 쓰레기를 막 뿌릴 수 있어요. 지저분한 도시를 만드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아주 편리하죠. 얘가 정말 좋은 게 랜드스케이프라든지 이런 스태틱 메시들이라든지 그 위에다 배치할 수 있게끔 세팅하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스태틱 메시 이 라인 툴 벗어나서 막 배치도 되죠. 어쨌든 이렇게 좋은 배치 툴이 있어서 아주 지저분한 도시를 만드실 수 있다. 그렇습니다. 이런 좋은 툴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도시를 만들거나 어떤 뭐 월드를 만드실 때 보면 조형물들을 만들어서 다 쪼개서 엔진을 가지고 오셔서 조합을 해서 쓰시잖아요. 배치를 하시잖아요. 그거를 좀 더 편리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또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얘가 지금 일일이 하나씩 가져와서 아티스트 분이 배치를 다 했죠. 근데 얘를 모듈화 되어 있는 건데, 모듈이 뭐냐면 이렇게 쪼개서 가져온 것들을 조립해서 만드는 방식을 모듈 방식이라고 하는데요. 얘를 하나 만들어 놓은 거를 처음 아티스트, 그러니까 작업자분이 한 번 만든 거를 다른 작업자분들이 편리하게 배치하실 수 있도록 하는 건데요. 어떤 엔진에서는 프리팹이라고도 하고, 그 다음에 맥스 개념에서는 그룹이라는 개념이 있죠. 그거인데요. 근데 이렇게 지금 합치고자 하는 것들, 어셋들을 벡터들을 선택을 하신 다음에 이 블루프린트에 가보시면 선택된 컴포넌트를 블루프린트 클래스에 변환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걸 눌러주시면 어디에 저장할지 물어보고요. 그래서 저장을 해서 넣으시면 이런 식으로 블루프린트 클래스에다가 방금 제가 선택한 그런 컴포넌트들을 이렇게 다 추가합니다. 벡터들을. 그래서 얘를 지금 제가 저장한 데 가보면 컨텐츠 브라우저에 블루프린트 클래스를 선택하시면 제가 방금 합친 게 여기 나오죠. 얘를 드래그 앤 드랍을 하셔서 넣으면 도시를 그냥 이렇게 쉽게 만드실 수가 있어요. 뭐 이런 식으로 하나 해놓으면은 셋업을 이렇게 해놓으시면 배치하기 아주 편리해지죠. 이런 게 있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전반적인 워크플로우를 보게 되면 컨텐츠 브라우저를 이용해서 레벨에다 어셋들을 배치하고 작업을 많이 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작업 레벨 작업하실 때 컨텐츠 브라우저를 보통 듀얼 모니터 많이 쓰시잖아요. 그래서 듀얼 모니터를 옆에다 띄워놓으시고 작업을 하시는데 방금 설명드린 대로 필터 기능이라든지 이런 걸 이용해서 드래그 앤 드랍해서 레벨들을 배치를 하면서 레벨을 만들어 가시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뷰 모드라는 게 있는데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잘 들으셔야 돼요. 뷰 모드가 뭐냐면 작업을 하실 때 이 레벨의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를 보실 수가 있는 건데요. 이쪽에 가보시면 그 뷰포트에 보시면 라이팅 포함이라고 일단 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이거를 선택을 해보시면 여러 가지 뷰 모드들을 제공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현재는 라이팅이 포함되어 있는 상태의 레벨을 보시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 밑에 거 라이팅 제외를 누르시면 이렇게 라이팅이 빠진 말 그대로 텍스처들만 보이는 이런 뷰를 제공합니다. 그래서 이제 예전에는 디퓨저 텍스처라고 했고 PBR로 넘어오면서 베이스 텍스처라고 하는데 이건 뒤에 가서 다음 세션에서 한번 또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와이어프레임 중요하죠. 어떤 식으로 배치가 되고 있는지, 어떤 메시가 와이어 그 폴리곤을 많이 쓰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보시는 뷰 모드가 제공하고 있고, 그다음에 디테일 라이팅 같은 거 누르면 라이팅이 어떤 식으로 지금 먹고 있는지 이런 것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아니면 라이팅만 봐서 라이팅이 어디가 문제가 있는 애가 있는지 좀 살펴본다거나 이런 것들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리플렉션이 어떻게 먹고 있는지 이런 것들도 보실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그다음에 또 뭐 최적화 뷰 모드에 가보시면 여러 가지가 있어요. 뭐 라이트 복잡도부터 시작해서 쉐이더 복잡도 이런 것들도 있는데 이거는 최적화할 때 쓰는 것들이라서 나중에 공부하시면 저희 문서 잘 되어 있으니까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이 뷰 모드가 있어서 작업하실 때 보시면 되고, 주로 많이 쓰이는 게 라이팅 제외, 포함 이런 것들이죠. 그다음에 와이어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레벨 작업하실 때 보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됩니다. 그리고 직교 뷰와 다중 패널 작업이라고 하는데요. 직교라고 해서 뭐 오소그래픽이라고 하죠. 이게 뭐냐면 현재 지금 보고 계시는 뷰포트가 그냥 화면이 하나여서 좀 불편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거를 오른쪽에 가보시면 이 창이 있어요. 다중 채널이 있는데 아이콘이 있는데 이걸 눌러주시면 보시면 3D 프로그램들에서 제공하고 있는 여러 가지 뷰 모드들을 제공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있고요. 이 모드를 이쪽 보시면 뷰포트 위에 보시면 왼쪽 뭐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모드로 바꾸실 수도 있어요. 위에서 본 거, 앞에서 본 거 이런 식으로 바꾸실 수가 있고요. 이걸 보시면서
작업을 하시면 더 편리합니다. 그리고 팁을 하나 드리자면 이렇게 작업을 하시다가 어디 저쪽까지 가야 돼요. 예를 들어서 저 끝에 있는 액터 있는 데까지 가야 되는데 WASD를 이용해서 레벨을 이동하시는데 끝까지 가려면은 한참 걸리잖아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하느냐? 예를 들어서 끝에 있는 애가 어떤 애인지 예를 들어서 위에 비해서 봤어요. 얘를 선택을 했어요. 이 선택한 상태에서 F키를 누르면 걔 중심으로 카메라가 이동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얘 있으면 F 누르면 얘한테 가고 이렇게. 그래서 작업을 하시다가 길을 잃으시면 이거 사용하시면 돼요. 네. 저는 자주 길을 잃어버려서 이거 자주 씁니다. 자, 그리고 추가 레이아웃 작업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게 뭐냐면 본인이 지금 작업하고 계시는 이 에디터를 본인 그 스타일에 맞게끔 이렇게 막 세팅을 하잖아요. 레이아웃을. 이 레이아웃을 저장을 하실 수가 있어요. 창에 보시면 레이아웃 저장이 있고 리셋이 있는데 이 레이아웃을 저장을 하시면 지금 이 작업하고 있는 상태를 계속 그 다음 에디터 열었을 때도 저장이 돼서 이 레이아웃대로 작업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다는 거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추가 브라우저 사용. 이게 뭐냐면 레벨 작업을 하시다 보면 컨텐츠 브라우저에서 작업을 많이 하시는데 저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느냐, 컨텐츠 브라우저를 여러 개 띄워놓고 작업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얘는 이 프로젝트에서 한번 볼게요. 보시면 MISC를 보시면 머티리얼이 있고 메시가 있고 텍스처가 있고 막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인데 현재는 컨텐츠 브라우저가 하나밖에 없어서 이거 할 때마다 다 선택해서 하잖아요. 이것도 컨텐츠 브라우저로 추가를 해서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느냐? 어디 갔지? 잠깐만요. 네, 윈도우즈에서 컨텐츠 브라우저가 있는데 창에서 보시면 컨텐츠 브라우저 탭이 있어요. 여기서 컨텐츠 브라우저 1, 2, 3, 4까지 있는데 4개까지 컨텐츠 브라우저를 추가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컨텐츠 브라우저를 하나 더 만들고 얘는 밑에다 놓고 그래서 그 히어라키에서 예를 들어서 얘는 스태틱 메시고 얘는 머티리얼이다. 이 머티리얼도 옆에 놓고 이렇게 작업을 하시면서 어떻게 하느냐 좀 보여드릴게요. 얘를 하나 드래그드랍해서 배치를 했어요. 네. 얘한테 머티리얼을 딴 거 놓고 싶다. 머티리얼 선택해서 드래그드랍. 이런 식으로 베리에이션 작업하거나 이럴 때 편리하겠죠. 이렇게 했을 때 이럴 때 이제 컨텐츠 브라우저가 2개가 필요합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작업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다중 탭 워크플로우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뭐냐면 죄송합니다. 언리얼 엔진 그 에디터를 보시면 레벨 에디터를 보시면 이렇게 보시면 이거를 이렇게 꺼져 있을 때 하나만 있는데 탭 개념이라는 게 있어서 예를 들어서 스태틱 메시 에디터를 열었어요. 열면은 얘를 이 끝에 있는 이 여기 보시면 스태틱 메시 에디터의 이 튀어나와 있는 부분 있잖아요. 얘를 드래그 앤 드랍 하셔서 이런 데 이렇게 넣으시면 탭으로 붙어요. 그리고 얘도 열어서 얘도 탭으로 이렇게 붙일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런 탭 개념이 있어서 작업하시는데 좀 편리하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런 거 자기가 원하는 그 레이아웃에 맞춰서 이렇게 탭을 세팅하셔서 작업을 하시면 편리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직교부 창에서 측정 툴 사용 가능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뭐냐면은 아까 보시면 제가 뷰 모드를 바꾸실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그 추가해서 보실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근데 작업을 하다 보면 레벨 작업하다 보면 이 액터가 길이가 어느 정도인지 그런 것들을 알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 메시를 조립을 하다 보면 얘에서 여기까지 거리가 어느 정도 되는지 측정을 해서 그대로 똑같이 옆에다가 복사해서 배치를 한다거나 할 때 하는 건데 지금 현재 보시면 이 오소그래픽 그 직교뷰에서 마우스 가운데 버튼을 눌러서 점을 찍고 그다음에 드래그 드랍 하시면 이 거리를 측정하시는 기능이 나와요. 이걸 이용해서 여기서 여기까지 거리가 얼마인지 이런 것들을 측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측정을 해서 작업을 하시면 좀 더 편리해집니다. 자, 그다음에 추가 고려 사항이라고 해서 어떤 것들이 있냐면 저희가 스태틱 메시를 엔진에 임포트를 해서 가지고 와서 에디터를 열어서 보셨잖아요. 그래서 아까 컬리전 하는 걸 보여드렸는데 이 스태틱 메시가 게임을 만드시면서 캐릭터들이 다니면서 이거 충돌 처리가 돼야 되잖아요. 그 충돌 처리를 할 때 필요한 게 이제 컬리전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레벨 에디터에서도 컬리전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를 보실 수가 있는데, Alt+C를 누르시면 컬리전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Alt+C를 누르시면 컬리전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보실 수가 있어요. Alt+C를 누르시면 컬리전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보실 수가 있어요. Alt+C를 누르시면 컬리전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캐릭터가 가끔 돌아다니다 보면 얘는 컬리전이 없네요. 컬리전이 없어서 캐릭터가 이렇게 충돌 처리가 안 되고 그냥 바로 이렇게 지나가게 처리가 될 거예요. 근데 이럴 때는 어떻게 하느냐? 얘를 선택하시고 더블 클릭하시면 스태틱 메시 에디터가 나오는데 컬리전 뷰에서 단순 컬리전을 눌러보시면 컬리전이 없는 거 나와요. 그래서 이 컬리전 추가를 하실 건데 위에 메뉴 창에 보시면 컬리전이라는 게 있어요. 이 컬리전에서 예를 들어서 여러 가지를 제공하고 있는데 박스 단순화 컬리전 추가라는 게 있으면 이거 누르시면 박스 형태의 컬리전이 추가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Alt C를 눌러서 보시면 이제 컬리전이 추가되는 걸 볼 수가 있죠. 근데 이 컬리전도 컨트롤할 수가 있어요. 추가한 상태에서 컬리전을 선택하시면 기준모가 활성화가 되고요. 그리고 스페이스바를 눌러서 모드를 변경하시면서 변경을 하실 수가 있어요. 얘가 켜져 있어서 그런데 끄고 하면 이렇게 자연스럽게 디테일하게 배치하실 수가 있습니다. 수정됐죠? 네, 이렇게 해서 컬리전을 추가해서 충돌 처리를 만드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희는 스태틱 메시를 레벨에 배치를 해서 나중에 다음 세션에서 설명드릴 건데 라이트를 배치를 해가지고 라이트를 배치한 상태에서 라이트 맵이라는 거를 만듭니다. 그래서 라이트 맵을 만들어서 스태틱 메시에다가 매핑을 라이트 정보를 매핑을 하는데요. 이 맵을 만들기 위해서는 UV 좌표가 필요합니다. 근데 스태틱 메시를 열어서 보면 에디터를 보면 여기 UV라는 메뉴가 있어요. 근데 UV 메뉴에서 채널 0번을 눌러보시면 이게 뭐냐면 채널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채널이 뭐냐면 이 메시가 가지고 있는 UV 좌표들을 가진 레이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 보통 채널이라고 하는데 0번은 얘가 가지고 있는 순수한 이 텍스처 매핑을 할 때 사용하는 좌표계입니다. 보시면 이렇게 지금 좌표가 이렇게 되어 있고 위에는 이렇게 바닥에는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매핑이 되어 있는 거고요. UV 채널 1번을 선택하시면 라이트 맵을 만들 때 사용하는 UV 좌표가 보여집니다. 그래서 라이트 맵이 없는 경우에는 이 좌표계가 안 보일 거고요. 그러면 라이트 맵을 추가해서 라이트 맵을 좌표를 만드시면 되고 라이트 매핑하고 라이트 세팅하고 라이트 맵을 만드는 과정은 다음 세션에서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그 라이트 맵을 만들어서 가지고 오는 경우가 있는데 보통 이제 그 라이트 맵 UV 좌표를 안 펴서 가지고 오는 경우도 있거든요. 뒤에도 또 설명을 드리긴 하는데 엔진에서 그냥 가지고 와서 엔진에서도 라이트 맵 좌표를 만드실 수도 있습니다. 이건 이따 한번 보여드리죠. 그리고 LOD라는 게 있습니다. LOD라는 게 있는데 이게 뭐냐면 레벨 오브 디테일을 이제 줄임말인데 엔진에서 게임을 만들다 보면은 최적화를 하게 되잖아요. 이 아무리 레벨을 이쁘게 만들어도 돌아가지 않으면 쓸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 레벨 오브 디테일을 이용해서 LOD라는 걸 만드는데 LOD 툴 이용해서 한번 하는 걸 보여드릴게요. 한번 뭘로 해볼까요? 자, 스태틱 메시 버스를 한번 해볼게요. 버스를 여기 레벨에 배치를 했어요. 근데 보면 아파도 폴리곤이 많죠? 이 상태로 레벨에 올라가게 되면 분명히 프로그래머분들이 뛰어오실 거예요. 지금 장난하시나요? 이렇게 얘를 최적화하는 걸 한번 간단하게 LOD 추가하는 걸 보여드릴게요. 스태틱 메시 에디터로 더블 클릭해서 보시게 되면 디테일 패널에 가보시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 중에서 LOD 세팅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현재 지금 세팅되어 있는데 얘를 지우고 한번 해볼게요. 현재 LOD가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LOD를 추가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LOD 세팅해 보면 LOD 개수를 추가를 하실 수가 있는데 제가 2개만 한번 넣어볼게요. 2개를 추가하고 변경 내용을 적용하시면 이쪽에 가보시면 여기 LOD 선택 툴이라는 게 있습니다. LOD 선택 툴에서 선택을 눌러보시면 LOD 0번, 1번 제가 방금 추가한 게 2개잖아요. 이게 2개가 보이고요. 그래서 이걸 하나씩 선택해 보시면 이게 바뀌는 게 보이죠. 그래서 LOD 0번은 얘가 가지고 있는 메시에 대한 정보고요. 그래서 오른쪽 이 뷰포트에서 주의 깊게 보셔야 될 부분이 있는데 바로 이겁니다. 지금 현재 LOD 0번 상태다. 그리고 현재 화면 크기 또 설명을 드릴 건데요. 그리고 트라이앵글 수, 현재 트라이앵글이 몇 개다라는 걸 보여줍니다. 지금 10,000개가 넘네요. 이 상태인데 LOD 1번을 한번 제가 만들어 볼게요. LOD 선택 툴에서 LOD 1번을 선택합니다. 현재 LOD 1번 상태이고요. 그 상태에서 LOD 1번에 보시면 감소 세팅이라는 게 있어요. 감소 세팅이라는 거에서 퍼센트 트라이앵글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트라이앵글이 100%다 이런 뜻입니다. 근데 얘를 예를 들어서 한 25%로 줄이고 싶다 라고 그 값을 넣어주시면 변경 내용 적용이라는 아이콘이 활성화가 됩니다. 얘를 선택을 눌러주시면 찌그러진 게 보이시죠? 네. 자, 다시 볼게요. 얘가 100%였을 때 원본 데이터죠? 근데 25% 너무 했네요. 30%로 해볼게요. 30%를 하시면 왠지 줄어드는 거 보이죠? 네, 이렇게 LOD 메쉬를 쉽게 만드실 수가 있는데요. 얘를 또 만들었는데 작동을 하게 해야 되잖아요. 작동을 하게 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저희 어니언 엔진에서 LOD가 작동하는 시스템이 화면 크기를 가지고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이게 지금 보고 계시는 이 뷰포트 화면이 게임에서 보고 있는 전체 화면이라고 생각을 해보죠. 이 전체 화면이 이게 지금 100%예요. 100%에서 여기 보시면 현재 화면 크기라는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 이 현재 액터가 이 어셋이 이 화면에 0.8 정도로 지금 보이고 있다 이런 뜻입니다. 예를 들어 멀리 가보면 LOD가 바로 앞에서 보이면은 안 이뻐 보이잖아요. 좀 멀리 있는 상태에서 LOD가 작동을 해야 되는데 한 이쯤에서 된다고 치면 현재 화면 크기가 0.169 정도 됩니다. 0.169 정도 상태가 이 정도 상태인 거죠. 화면 전체 화면에서. 그러면 여기서 어떻게 세팅하느냐? 여기 LOD 1번에서 화면 크기라는 게 있어요. 근데 이거 화면 크기를 세팅하기 전에 기본적으로 원래는 LOD 거리 자동 계산이라는 게 선택이 되어 있을 거예요. 얘가 켜져 있어서 세팅을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얘를 끄면 수동으로 세팅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동으로 현재 0.17이네요. 0.17 여기다가 세팅을 해주시면 이제 이 화면 크기의 이 메쉬가 0.17 정도 됐을 때 LOD가 작동해라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작동되는 걸 이제 봐야죠. 어떻게 되는지. 여기 LOD 선택 툴에서 LOD 오토로 놓습니다. 그래서 움직여 보면 얘가 작동되는 걸 한번 봐보세요. 눈치채셨나요? 모르겠죠. 와이어로 보여드릴게요. 프레임 많죠? 그 폴리곤이 많죠? 그 트라이앵글이 보이죠? 네, 어니언 엔진이 이렇게 좋아요. 네. 자, 보시면 아주 감쪽같이 사라집니다. 이렇게 줄어듭니다. 그래서 이쪽 뷰포트에 보시면 트라이앵글이 지금 11,000개인데 거리가 0.17이 되는 순간 지금 화면 크기가 0.17이 되는 순간 바뀌는 거 보이죠? 이렇게 바뀝니다. 그래서 배치된 것도 레벨에서 보시면 지금 바뀌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티가 잘 안 나죠? 이런 식으로 현재는 제가 LOD를 2개만 만들었는데 하나만 추가했는데 보통 게임에서 한 2개에서 3개 정도를 만듭니다. 그래서 LOD 1번, 2번, 3번까지 만들어서 뭐 1번은 감소 세팅 한 50%, 2번은 감소 세팅 한 30%, 마지막은 한 10%에서 20%이 정도 세팅을 하면은 아주 부드럽게 LOD가 처리가 되면서 최적화도 하실 수가 있고요. 이걸 이용해서 이제 최적화를 하는데 더 나아가서 이제 뭐 저희 작년에 발표했던 거 그 포트나이트 최적화에 보시면 임포스터라는 게 있는데 그걸 이용하시면 더 극대화된 최적화를 하실 수가 있어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그쪽 세션을 한번 찾아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좋은 기능이 있다는 거. 네. 자, 제가 준비한 건 여기까지고요.